송금의 기댄 경제, 빛과 그림자. 네팔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입니다. 놀랍게도 네팔 GDP의 약 26%가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이 보내온 돈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 돈은 네팔의 무역 적자를 메우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한국의 6, 70년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 피땀 흘려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화가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죠. 네팔의 현실은 바로 우리의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국가의 가장 활기차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야만 하는 경제구조. 이것이 바로 네팔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젊은이들은 네팔의 현실에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딘 조국을 보며 그들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네팔의 지정학. 네팔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네팔은 북쪽으로는 거대한 용,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쪽으로는 코끼리, 인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를 이끌 두 거인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죠. 우리 한국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겪어왔던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지는 신세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인도와의 관계는 네팔의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팔의 화폐인 루피는 인도 루피에 고정되어 있고 무역의 대부분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안정성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팔 경제를 인도에 종속시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2015년 인도에 의한 비공식적인 국경 봉쇄 사태는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네팔에게 경제적 자립과 무역 다변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팔은 지금 두 거인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잠자는 거인, 히말라야의 수력 발전. 하지만 네팔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엄청난 잠재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만들어내는 거대한 수자원은 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네팔이 이 수력 자원을 제대로 개발했다면 자국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의 전력을 수출하는 남아시아의 배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꿈은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국경을 넘는 송전선과 같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둘째, 전력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인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네팔의 에너지 정책은 인도와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책과 현명한 외교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 공공부채의 함정. 최근 네팔의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국제통화기금, IMF, 이 판단하기에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의 대부분이 세계은행 등 다자 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빌린 것이라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네팔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포카라와 바이라와 같은 신공항을 건설했습니다. 번듯한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이 몰려들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막상 공항을 지어놓고 보니 이용하는 항공편과 승객이 거의 없는 유령공항 신세가 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프로젝트 선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올린 부채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는 반드시 철저한 분석과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지금까지 네팔이 마주한 수많은 도전을 이야기했지만 네팔의 미래가 결코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네팔은 여전히 젊은 국가이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네팔인 디아스포라는 네팔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왕실 사태, 내전, 대지진, 국경 봉쇄, 그리고 팬데믹까지 한 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충격들을 겪으면서도 네팔의 민주주의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선거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온 저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망의 불씨는 네팔이 어쩌면 다음 산업혁명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네팔은 제조업 기반의 일,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뒤처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보기술, IT, 과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네팔의 IT 분야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IT 인력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상당합니다. 만약 네팔이 풍부한 수력 에너지와 젊은 IT 인재들을 결합할 수만 있다면 제조업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지식 기반 경제로 도약하는 개구리띠, 리프프라깅, 성장도 꿈꿀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네팔. 그들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보는 더 많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